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본인 엄마에게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계룡남 예랑과 파혼을 했다는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예비 신부였던 이제는 노처녀인 여자입니다. 평생 함께할 배우자 고르는 것은 학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허영심에 가까울 정도의 제 자만을 후회하면서 이 글을 보냅니다. 이제라도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많은 욕 부탁드려요. 저는 소위 말하는 사짜 직업을 가진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도 같은 직업이고요. 얘랑은 계룡남이었어요. 외모가 연예인급이고 좀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짠돌이였지만 순수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직업의 계룡남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배우자를 고를 때 많은 것을 재고 따지고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랑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괜찮게 생각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남 중산층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는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빠가 저를 많이 예뻐하세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제가 엄친 딸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아빠는 자식이 2명밖에 없어서 만약 저나 제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집을 해올 능력이 안 되면 딸 부부가 집 때문에 신경 쓰는 일 없도록 해주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직장이 어디가 됐던 미래에 태어날 아빠의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 강남권에 아파트 한 채를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기반 없이 시작한다면 아이 키우면서 강남권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예비신랑 부모님은 무직이시고 예비신랑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달 150 정도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시니 내 부모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아버지와 극도로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고 어머니를 애절하게 생각하는 아들이었어요. 결혼을 함에 있어서 남자가 재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집, 살림 모두 해가는 것이었고 예비신랑은 결혼 전에 모은 돈을 대부분 시댁 빚을 갚는 것에 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상태였어요. 집과 살림을 저희 부모님이 모두 해주시는 상황에서 평생 시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를 고스펙이어도 여자들은 나이가 차면 같은 직업 가진 남자 만나기 힘들다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상견례 전에 예비신랑의 부모님들을 뵈었습니다. 살고 계신 집이 너무 작으니 음식점에서 식사나 하며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 내내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거셨습니다. 예비 신랑하고만 대화하고 웃으시고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느낀 것이 평생 이 남자를 어머니와 나눠 가져야 하겠구나 였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남편 역할을 하는 아들로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예비신랑도 어머니만 챙기고 저는 무시하더군요. 예비신랑은 보수적이고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아버님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에게 결혼 전이라도 예비신랑 사는 원룸에 가서 다림질도 좀 해놓고 이것저것 살림도 좀 돌봐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웃으면서 결혼하면 잘 챙기겠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 혼수나 결혼 준비에 대한 말씀은 두 분 모두 일절 없으셨고요.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예비신랑 부모님이 그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서운하더라고요. 예비신랑 부모님을 뵙고 나서 머리가 참 많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좋아해서 진행하는 결혼인 것은 맞는데 나중을 생각해보니 사랑의 기한이 끝나고
현실의 결혼 생활과 제가 마주했을 때 이 남자와의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처음과 달라진 저의 태도를 보며 나를 배신자로 몰고 갈지도 모를 미래의 남편의 모습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과 헤어지면 더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날 것 같은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의 부모님을 만나고 일주일 뒤에 예비신랑과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느낀 것들을 예비신랑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제 얘기를 듣던 예비신랑도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결혼 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협의점을 찾은 후에 결혼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제 마음을 모두 얘기하려 했습니다. 예비신랑이 어머님에게 너무 충성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 예비신랑은 제 얘기를 가로막고 1년을 몇 번 안 보는 분이니 저에게 감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신랑 하는 말이 어머니 앞에서는 낮은 자세로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확 떠나게 되더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를 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키운 분이시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키운 분이시면 자기가 그렇게 처신하면 되지 꼭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식으로 저를 답답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사위는 사위이지 뭘 묻냐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집과 살림 모두 해주고 그것들과 내가 함께 버는 돈을 기반으로 자기 부모님께 생활비도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가 우리 부모님께 낮은 자세로 대하고 나는 자기 부모님께 꼿꼿한 자세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남자랑 여자가 같냐는 말이 나오더군요. 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자기와 부모님이 소중하고 나와 내 부모님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더니 말이 안 통한다면서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신랑은 그 나이에 자기만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또 한 번 확 떠나더군요. 자기만한 스펙과 외모를 가진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예비 신랑은 그런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하면서 저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너희 집이 돈은 많지만 그 외에 뭐가 있냐고 하더군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다고. 내가 결혼을 결정할 때 내 가정, 내 남편을 원했어야 했는데 허우대 좋고 직업 좋은 액세서리를 원한 것이 잘못인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는 스펙 좋고 인물은 좋지만 아내를 자기 어머니 앞에서 하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청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능력 없는 아버지, 힘들게 사시면서 한풀이를 못하고 살아오신 어머니를 보며 자란 것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기는 하겠지만 자기가 집안에서만 갇혀 지낸 것이 아닌데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은 환경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어요. 곱게 자란 딸들이 남자 잘 못 고른다는 말을 들으며 친척들에게 기죽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부모님께 죄송할 것 같아서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 나이를 자꾸 얘기하는데 내 직업과 우리 집의 경제력은 내 나이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다고 했더니 예비신랑이 그렇게 위안 삼을 수도 있지. 이러더군요. 그럼 자기는 직업이 좋다고 해도 그 돈벌이로 부모님이 쓰시는 비용 대가면서 살면 내가 해올 예정이었던 집 한 채 평생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했습니다. 부모님 돈 가지고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이 말은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예비 신랑이 제 나이를 약점 삼아 깐족거리고 비웃길래 저도 예비 신랑의 약점 가지고 한 소리였죠. 시부모님께 하녀 대접 받으면서 자기와 함께 살 사람 찾아보라고 했어요. 있는 집 없는 집을 떠나서 요즘에는 그런 여자 찾을 수도 없겠지만 있다 해도 결혼 생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설사 부잣집 딸과 결혼하더라도 여자의 부모님이 해주신 재산은 몇십 년을 살지 않는 이상은 남편이랑 상관없는 재산이니 쓸데없는 욕심은 안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우리 부모님 재산이 탐나서 결혼 전에 나를 휘어잡으려고 한 것이라면 그런 욕심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고생해서 사업체 이루신 분들이고 어느 누구도 고생해서 번 돈을 아무에게나 퍼주는 법은 없으니 나중에 정말 운 좋아서 부잣집 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거든 자기 부모님과 함께 아주 낮은 자세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부모님 재산에 욕심도 없고 내 직업 가질 수 있도록 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슷한 마음가짐 가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모두 설명드렸는데 아빠는 별 말씀 안 하시고 엄마는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비신랑이었던 사람은 전남친이 되었고 저는 예비신부에서 노처녀로 돌아왔네요. 아쉽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홀가분한 마음에 집중하려 노력 중이고요. 잘난 척 재수없다고 저를 욕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살짝 걱정은 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노처녀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께서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똥차가 막고 있던 길이 뚫렸으니 이제 고급차가 오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